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485페이지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과세 대상까지 봤었죠? 네. 그래서 양도의 개념 형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도소득세는, 다시 한번 이거 정리를 해보면,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 그럼 얘는 우리가 양도하면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양도하면. 그러면 양도라는 것은 우리가 민법상의 정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법률 행위를 양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예요. 근데 이 이전 행위는 이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일단은 내가 돈을 받고 이전해 줄 수도 있고 그냥 넘길 수도 있겠죠. 돈을 받고 넘기면 얘는 유상 이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짜로 넘기면 얘는 이제 무상 이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상 이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매매라든가, 네, 이런 매매 등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상 이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속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증여 등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걸 다 우리가 이전이라고 합니다. 맞잖아요. 내가 그냥 공짜로 넘겨줘도 되고, 내가 대가를 받고 넘겨줘도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세법상으로는 유상이전만 들어가요. 유상이전만. 얘는 왜 안 들어가냐면 상속을 받으면 어떤 세금을 낼까요? 상속세를 내죠. 상속세를 냅니다.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요. 증여세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우리 양도세하고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양도소득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 넘겨주면서 뭘 받아야 되냐? 대가를 받아야 돼요. 대가를 수령하면 이거는 양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소득이 생기느냐? 이때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라는 것은 시세 차익을 말하는 거예요. 시세 차익. 시세 차익이란 말 아시죠? 네. 시세가 올라가서 차익이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네. 여기 양도세예요. 그럼 매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대가를 받으면 뭐가 생긴다? 시세 차익. 네. 그러면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는 것이 양도세입니다. 자, 개념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누가 파는 거예요? 법인이 파는 거예요? 개인이 파는 거예요? 개인이. 법인이 팔면 법인세를 내는 거고, 이때 양도의 주체는 개인이지, 개인. 그럼 개인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거주자 개인하고 비거주자 이렇게 나눴었어요. 그렇죠? 그럼 저나 여러분은 뭐예요? 거주자. 그러면 거주자, 비거주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 거주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든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든 다 신고를 해야 돼요. 네, 우리나라 거든 해외든 다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네, 그래서 우리가 거주와 비거주를 따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양도의 유형이 있겠죠? 양도의 유형이 있거든요. 그럼 이 양도의 유형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의 유형에 해당이 안 되면 양도세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죠. 자, 또 다시 보시면 485페이지에 양도의 그 유형을 보시면은, 양도의 개념을 보시면, 양도라는 것은 자산, 부동산 등의 자산, 우리 지난주에 했던 뭐 토지나 건물 등의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의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다라고 돼 있죠? 관계가 없대요. 그럼 관계가 없다는 건 뭐냐면 보통 소유권 이전해주면 우리 등기법 배우잖아요. 소유권 이전해주면 등기하잖아요. 근데 등기한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설사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뜻이에요. 않았다 하더라도 매도계약, 교환계약, 현물출자 등의 계약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내용을 말한다. 즉 대가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 이번에 유상 이전에다가 뭐라고 쓰시냐? 대가수령. 대가를 받으면 다 이거는 유상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가라는 것은 뭐냐? 금전도 대가가 되는 거고, 돈으로 받는 것도 대가가 되는 거고, 주식으로 받는 것도 대가가 되는 거고, 부동산으로 받는 것도 대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금전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다. 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걸 말해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가로 3번에 무슨 이전? 사실상 이전이 된다. 사실상 이전이라는 것은
실제로 넘긴다는 거죠. 네, 등기 등록 안 따지고 실제로 넘기게 된다. 등기 등록 안 따지고 실제로 넘기게 된다. 자, 그러면 양도 형태 보니까 제일 1번에 나와 있는 게 뭐야? 매도. 매도가 뭐죠? 매매 계약에 따라 파는 걸 매도라고 하잖아요. 사는 걸 뭐라고 할까요? 매수. 그럼 매매 계약 체결하면은 양도세 누가 내야 돼요? 매도인. 그 다음에 취득세는 매수인. 그렇죠? 간단하죠? 자, 이건 뭐 제가 크게 설명 안 될 것 같고. 교환은 이제 자산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럴 수 있거든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은 토지를 넘겨줘요, 토지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을은 갑에게 건물을 넘겨줘요, 건물. 그럴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은 토지를 넘겨주고 대가를 뭘로 받는 거예요? 건물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을은 건물로 넘겨주고 갑에게 뭘 받는 거죠? 땅을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서로 대가를 받는 거죠? 서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냐? 서로 대가, 분명히 대가를 받으면 양도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로 대가를 받으면 서로 매도인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땅을 판 거고 이 사람은 건물을 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서로 돈은 없어요. 돈은 없는데 부동산만 있는 거야. 그렇죠? 부동산만. 제가 아는 분도 돈은 없어요. 땅밖에 없어요, 땅. 돈을 다 땅 사는 데 쓴 거야. 그 장가도 못 갔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쌍방 모두 양도로 봐요. 쌍방이 모두 양도다. 쌍방이 모두 양도되는 겁니다. 특이한 케이스죠. 이런 거는.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초보중개사 입장에서는 쉬운 건 아니에요. 땅값하고 건물값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가 현물 출자. 저 말이 또 어렵습니다. 현물 출자. 그러면 현물이니까 뭘까요? 현물이 뭘 말할까요? 부동산을 말하겠죠. 부동산 등으로 출자. 출자는 뭐 투자한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지금 말한 그분 같은 경우, 그분은 돈이 없어요. 이 55점 몇세 땅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까? 그다음에 땅은 있지만 뭘 할 줄 알아야지.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고 싶은데 할 줄 모르는 거야. 근데 마침 여기에 개발을 전문적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짠 나타났어요. 개발. 그러더니 이 개발 저기가 땅을 대는 거지. 땅을 이제 투자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땅을 대고 이제 그럼 개발사가 그럼 이 땅을 여기 법원에 내놓으면 그냥 공짜로 내놓겠어요? 뭘 줘야지 여기다. 뭘 줄까요? 감사패? 예? 뭘 줘야지? 지분을 줘야지. 무슨 감사패야? 지분을 줘야지. 지분. 예? 그러면 개발해서 이게 분양이 잘 되면 당신이 토지로 현물로 출자한 것만큼 우리가 이익을 드리겠다. 그렇죠? 그럼 뭐 지분이 30%다면 30%의 지분을 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대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분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표시해서 줘야죠. 뭘로 주겠어요? 주식으로 주는 거지. 그럼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거 땅 개발해서 뭐 건물 짓는데 뭐 분양이 총 분양 금액이 100억이다. 그럼 100억에 30억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땅으로 파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다고 생각하니까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론 시간에 가보시면 부동산 개발론이라는 걸 배우세요. 개발론. 그 개발론에 보면 지주공동사업이라는 말을 배울 거예요. 무슨 사업이야? 지주공동사업. 그러니까 지주하고 개발해서 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장점은 뭘까요? 개발사는 돈 없는데 아이디어도 있고 전문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이디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땅밖에 없어요. 나이는 55.5세야. 그렇죠? 그러면 땅을 대고 여기는 개발의 아이디어를 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주공동사업이야. 이게. 그러니까 취지는 되게 좋은데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 그럼 지주가 얘를 믿고 개발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럼 지주가 한 사람은 모르는데 왜 여러 사람이면은 막 서로 뭐 이제 또 의견도 틀리고. 그래서 이 지주 작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양도세는 누가 내야 될까요? 땅을 내놓는 얘가 내야지. 지주가 땅을 넘기고 이걸 갖다 받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냐면 대가를 받은 사람이 내야 돼, 대가를. 그렇죠? 대가를. 지분이라는 대가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 지주가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지주가. 이렇게. 자, 요걸 현물 출자랍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그 4번에 대물변제. 이거는 우리 민법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군요. 대물변제. 대물변제니까 뭐죠? 손해배상액만큼을 뭘로 변제받는 거예요? 대물이니까. 물건으로 변제받는 거죠. 부동산을 변제받는 거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혼을 합니다. 이혼. 우리 세법 시간에 이혼하는 방법도 알려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 있어요. 그럼 부인이 남편한테 위자료를 청구해요. 위자료. 1억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돈으로 주면 되는데 돈이 없대요. 돈이 없으니까 마침 부동산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어떤 걸 주면 공실 많은 상가를 준 거야. 공실 많은 상가. 네. 응? 공실 많은 상가 가져가라. 이거라도 가져가라. 나 돈 없다. 그렇죠? 마음대로 해. 그렇죠? 자, 그래서 부인이 뭐라면 좋은 말로 할 때 돈으로 달라고 그랬어요. 네. 나는 돈 없다. 넌 돈 없다. 자, 이거 팔아서 가져가든가 알아서 해.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후회할 텐데, 자기 후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더니 갑자기 남편한테 양도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야. 양도세 고지서가. 왜? 이게 바로 지금 말하는 대물변제거든요. 대물변제. 위자료도 손해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내가 같이 살면서 한 정신적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배상만큼을 부동산을 변제해 줬잖아. 이게 대물변제예요. 그러니까 위자료를 주는 것도 대물변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분명히 그랬죠. 우리가 양도세 누가 낸다? 우리가 부동산 넘겨주는 사람이 낸다고 그랬어요. 그럼 남편이 부동산 넘겼잖아. 그러면 양도세는 남편한테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뻥 맞는 거죠, 이제. 분명히 부인이 그랬거든요. 좋은 말 할 때 돈으로 주라고. 돈으로 주면 대금 변제가 되거든요. 대금 변제는 양도가 아니야. 그럼 대물로 주면 양도세가 내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일타쌍피, 쌍업이 터지는 거지. 상가 뺏겼지, 그 다음에 세금 내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공실 많은 상가를 갖다가 받았는데, 부인이 요리학을 열심히 다녀가지고, 여기다가 가게를 차렸는데, 반찬 가게를 차렸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권리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권리금 받고 팔아요, 상가를. 부동산 같이. 그렇죠? 네? 그럼 여기는 양도세 내라고 막 고지서 독촉장 받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자, 이해하셨어요? 네, 이런 걸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남편도 생각을 잘해야지 그냥 아무거나 줘버리면 양도세 나오는 거야. 그렇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위자료 다 주는 거죠, 이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그래서 그 대물변제 대표적인 유형이 그 2번이죠. 제가 말씀드린 게 2번이에요. 이혼 당사자 일방이 한쪽이 위자료 지급의 가름 대신하여 양도세 과세대상 소유물의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거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공용 수용. 수용이라는 단어 나왔죠. 수용. 그러면 수용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공법 시간에 수용. 그러면 수용이라는 말 뜻이 뭐죠? 말 그대로 토지 보상을 받은 거죠? 그러면 지주가 이 땅이 여기가 개발이 된다고 해서 토지 보상비를 5억을 받았다. 이거잖아, 지금. 그럼 5억 받았으니까 땅을 판 거죠? 누구한테 팔죠? 사업시행자. 그렇죠. 그걸 사업시행자라고 배웠죠? 사업시행자가 뭐예요? 이런 공익사업을 하는 사업의 주체. 그럼 안성시는 사업시행자가 되나요? 될 수 있죠, 안성시는. 그러면 안성시에다 내 땅을 내놓는 거지.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돈을 받았으니까, 대가를 받았으니까 뭐 된다? 양도로 본다. 양도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세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많이 나오지. 왜냐하면 토지 보상이니까 당연히 이 땅값이 예를 들어서 뭐 평당 옛날 3.3제곱미터에서 10,000원이었을 때 샀는데 나는 15년 뒤에 이걸 100만 원에 보상받은 거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도의 이 개념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용어의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용어가 우리 세법 용어가 아니야. 민법 용어, 공법 용어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내가 이해가 되면 요거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낯설죠. 그 다음에 6번 별표시 부담부 증여. 자, 요거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그럼 거기 보시니까 의의가 부담부 증여는 소중자, 증여를 받는 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거예요. 부담부 증여는 한쪽은 증여자, 한쪽은 소중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중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여자, 수중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증여하기로 한 금액이 있다. 증여가액이 있어요. 증여가액. 그러면 증여가액이 1억 원이고 그 다음에가 채무액이 얼마냐?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네. 그러면 여러분들 증여는 계약서를 쓸까 안 쓸까요? 안 써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잖아요. 증여는 계약을 원인으로 합니다. 다시요? 증여는 뭘 원인으로 해요? 계약을 원인으로 해요. 원래 계약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렇죠? 근데 요즘 아는 사람들은 다 계약합니다. 계약하고 아무리 아버지 부자지간 뭐 모노지간일지라도 계약한 다음에 저기 공증사무소에서 공증까지 다 해버려요. 이게 나중에 문제 될까봐. 그렇죠? 한 번은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10년 전에 이제 아버지한테 뭐 땅을 이제 증여받은 거예요. 이제 인천에 있는 땅을 증여를 받았는데 뭐 자기가 뭐 그냥 뭐 알아보니까 그냥 계약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공증까지 한 거야. 근데 거기가 도로 보상이 된 거예요. 도로 보상. 네? 수용이 된 거죠. 그래서 한 5억을 보상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랬더니 막 이제 형제들 막 전화 오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아니 형, 도대체 아버지가 언제 주셨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준 거 맞아? 네. 혹시 인감하다가 어떻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공증한 서류를 촥 다 보여준 거지. 봐라. 봐라. 그건 뭐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별 볼 일 없는 땅이었을 때는 신경도 안 쓰는데 나중에 별 볼 일 있게 되면은 이제 배가 아픈 거야, 이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증여는 요즘은 계약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증여 계약을 했을 때는 증여 가액이 1억 원이 됩니다. 계약상 증여는 1억이 돼요. 채무를 3천을 인수하기로 한 거야. 이걸 인수하기로 한 겁니다. 해석이. 그렇죠? 그러면 실제 증여는 얼마일까? 실제 증여는 7천. 그렇죠? 실제 증여는 7천이 되는 거죠. 실제는 우리가 7천을 증여받은 거죠. 실제는 7천을 증여받은 거예요. 맞죠? 해석이. 그러면 요 채무액 3천은 우리가 뭐냐 이거지. 이거의 의미는. 그러면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3천만 원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수중자가 증여자에게 3천만 원을 줘서 증여자가 갚나. 3천을 안 주고 수중자가 대신 갚나. 똑같은 얘기죠. 3천을 줘서 은행 가서 갚나. 3천을 바로 갚아주나. 똑같은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걸 떠 안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돈 준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분명히 양도라는 것은 대가를 받으면 양도를 본다며요. 이거는 대가를 받은 거나 다름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네, 이거는 양도로 본다 이 뜻이에요. 양도로 본다. 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겁니다. 부가 뭘까요?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담부 증여입니다.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잡한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는 이거에 익숙해 있어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오피스텔을 전세 끼고 아들 명의로 사줬다. 그렇죠? 대출 끼고 사줬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게 다 부담부 증여야. 네? 우리 뭐 동생을 예를 들어 대출 끼고 뭘 사줬다. 이게 다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러면 증여를 해주되 대출을 끼는 거죠. 그러면 채무라는 것은 대출도 채무고 전세도 채무야 아니에요. 전세. 채무죠. 그 임대인은 어떤 임대인 중에 보면 전세값이 막 올라오면 막 좋아합니다.
막 쪼가요. 그럼 전세값이 올라가면은 이제 막 꽃감 빼먹고 다 빼먹는 거지, 이제. 그렇죠? 그러다 만약 역전세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어야 돼, 임차인한테. 왜냐면 전세금 토해내야 되는 거니까. 아, 자, 이사 가겠대. 그렇죠? 전세금 올려금까지 다 내놓으래. 돈 여기 있어, 다 썼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금이 인상이 됐다고 해서 그 전세금 뺐으면은 다 빚이야,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돈을 못 주니까 주인이 뭐죠? 세입자한테 비는 거죠. 아, 이 살기 좋은 데를 왜 어디 가려고 하냐고. 그렇죠? 좀 더 살라고. 아니, 돈 주시라고요. 전세금 주시라고요. 그렇죠? 나 없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 그래요? 네. 바로 내용 좀 보낸 다음에 법원에다 경매신청 딱 넣어버립니다. 그럼 바로 연락 와요. 네. 경매신청 넣습니까? 그렇죠? 왜? 이 아파트 경매로 넘어가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럼 바로 연락 옵니다. 자, 그래서 그 오른쪽에 니은에 A번에 보시니까 이런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밑줄입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소중자가 인수한다는 말 아시겠죠? 인수하는 경우에는 무슨 가액 중? 증여 가액 중 그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무슨 이전으로 본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누구에게? 동그라미.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받는다. 왜 증여자가 돼요? 분명히 그랬죠? 채무를 인수한 것만큼 이건 대가로 본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누구의 대가? 증여자의 대가예요? 소중자의 대가예요? 증여자의 대가지. 제가 그랬잖아요. 수중자가 얘한테 돈 줘서 갚았다는 얘기랑 똑같다고. 그럼 얘가 받은 거나 다름없는 거지. 얘의 빚을 갚아주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증여자가 내는 겁니다. 근데 C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밑줄. 그러나 배우자 간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중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동그라미 추정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로치시고 거기다 뭐라고 쓰시면 되느냐. 모두 증여로 추정한다. 여기 써놓으시면 돼요. 모두 증여로 추정한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관계가 여기는 아버지고 여기는 아들이란 얘기죠. 여기는 아버지고 아들이에요. 맞습니까? 아버지고 아들이에요. 그러면 부자지간이야. 부자지간의 요 대출 채무도 어떻게 보느냐. 요죠. 부자지간에는. 그러면 이 부자지간에도 이 대출 채무를 액면가 그대로 인정할 거냐. 근데 아들이 보니까 21살이에요. 21살인데 이 21살 아들한테 3천을 대출 끼고 준다. 그러면 국세청이 이걸 믿어줄까, 안 믿어줄까? 얘가 이거 갚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인수니까. 21살 어떻게 갚아, 이거를. 그렇죠? 그럼 국세청은 일단 의심을 하는 거죠. 도대체 네가, 나이가 21살밖에 안 먹었는데 어떻게 이 3천을 갚냐, 이거야. 그렇죠? 너 이거 아버지가 그냥 이거 증여해 주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는 왜 이걸 여기다 물려줄까요? 예? 이 아들이, 그러니까 또 속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따진 거지. 아니, 아버지. 다른 아버지는 다 그냥 빚도 없이 주는데 이게 뭐냐고. 나한테 왜 빚을 껴서 주냐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갚냐고. 그러니까 아버지 속이 터지는 거죠. 야, 내가 너보다 이거 갚으라고 그랬어? 서류상만 그렇게 하자 이거지. 예? 왜? 1억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3천 하면은 순수 증여가 얼마가 돼? 7천 줄지. 그럼 7천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된다 이거예요. 넌 아버지 속도 모르고 이런 뜻이 있는데 막 이거 갖다가 너 뭐라고 하냐. 아, 그런 뜻이었냐고. 그래서 국세청도 의심하는 거예요. 21살짜리 먹은 친구가 이걸 어떻게 빚을 갚냐 이거지. 그래서 얘는 모두 증여를 추정하는 거야. 자, 그러면 추정이란 말 아시죠? 추정이 되면 입증 기회를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입증 기회를 주는 거죠. 왜? 21살도 갚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네? 뭐, 여기서 이 친구 이름이 박보검이야, 박보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죠, 국세청에서. 야, 연예인 박보검이야? 아니면 그냥 박보검이야? 그렇죠? 그러면 연예인 박보검 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충분히 감당하지. 그렇죠? 응? 이런 아들 두면 얼마나, 그렇죠? 뿌듯하겠어요. 그렇죠? 충분히 감당하죠. 근데 저는 짝퉁이에요. 너는 증여세 다 내. 그렇죠? 네가 이걸 어떻게 갚아, 21살이야. 그렇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부담부 징여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징여 금액을 7천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소명 요구가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누구와의 관계? 부자, 직계 좀비 속간의 관계 또는 배우자 간의 관계. 배우자도 의심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소득이 없는 주부가 이걸 갚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나 추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배우자가 입증할 수 있지. 공인중개사증을 딱 보여주는 거지. 돈 벌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충분히 나는 인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걸 입증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배우자가 아니라 직계존비속은 채무를 의심한다, 안 한다. 의심한다 이 뜻이에요. 의심해서 모든 징여로 추정한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이게 양도로 보는 경우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양도라는 개념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행위로서 이전해주고 뭘 받아야 돼요? 대가를 받아야 돼. 대가. 그러면 대가를 받게 되면은 대가를 받은 것만큼 뭘 본다? 양도로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상은 안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면 우리가 양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양도로 보지 않는 건 좀 설명들이 필요하니까 잠시 쉬었다 2번부터 찬찬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네.